여러분, 한국은 기회의 땅입니다.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강당 가득 울리는 힘찬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 남자가 한국에서 어떻게 인생을 바꾸었는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리랑카 콜롬보에 사는 라울입니다. 저는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보낸 10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어요. 지금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하고 한국에서 얻은 것들 덕분에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모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들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 열심히 일한 대가를 확실하게 보상해주는 사회, 그리고 끝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환경이 저에게는 마치 축복처럼 다가왔죠. 이제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제 두 번째 고향이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저의 이야기는 스리랑카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저희 가족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항상 우리 형제들을 위해 애써주셨어요. 제 아버지는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한 것을 평생 한으로 남기셨고 그래서 자식들만큼은 어떻게든 공부시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겠다는 신념이 강하셨죠. 라울, 공부가 너의 인생을 바꿀 거야. 나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배워서 더 나은 길을 찾아라. 아버지의 이 말씀은 항상 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저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공부시키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저와 제 형제들은 평일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는 농사일을 도우며 부모님의 고된 일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에서는 공부만으로는 인생을 바꾸기 어려웠죠. 스리랑카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충분한 산업 기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업이나 차밭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한 직업을 구하기 어려웠고 부모님이 힘들게 공부시켜주셨는데도 결국 부모님처럼 농부가 되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에서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라울,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우리 같이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에 가자.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웃어 넘기며 대답하길. 무슨 한국? 거긴 공산국가 아니야? 그러자 친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뉴스도 안 보고 사냐? 거기는 북한이고 남한은 완전 선진국이야. 서울의 모습을 한번 봐봐. 정말 입이 쩍 벌어질 거야. 그 순간 저는 당황하며 부끄러웠어요.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한국을 검색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의 야경과 현대적인 빌딩들,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한국에 가야겠다. 그곳에서 내 인생을 바꿀 거야. 그 결심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나니 저는 한국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먼저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고용어과제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었고 그 당시에도 경쟁률이 꽤 높아요. 지금은 그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져 3,000명을 뽑는 시험에 85,000명이 응시한다고 하니 한국에서의 기회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갑니다. 제 인생에서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던 적은 없었어요. 저는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며 한국에 갈 날을 기다렸지만 가족들은 저의 선택에 대해 걱정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라울, 차라리 영국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니겠니? 라며 고민하셨고 어머니는 멀리 타국으로 떠나는 아들이 불안하고 걱정되어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가 있어 반드시 한국에 가야만 했죠. 그 누구도 제 결심을 흔들 수는 없었어요. 드디어 저는 고용어과제 시험에 합격했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그때 느꼈던 그 설렘과 기대감은 아직도 생생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불안을 뒤로 한 채 새로운 기회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해서 맞닥뜨린 첫 번째 시련은 바로 한국의 겨울이었어요. 스리랑카는 1년 내내 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1월이 가장 추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3도 정도로 따뜻하지만 한국의 겨울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매서운 바람과 함께 맞이한 한국의 겨울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제가 스리랑카에서 추위를 대비해 가져온 옷들은
한국의 강추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저의 가슴 속에는 강한 열정이 있어 추운 겨울도 저를 막을 수는 없었죠. 저의 첫 직장은 거제도에 위치한 대형 조선소였습니다.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대한 조선소와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크기의 배들을 보며 다시 한번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나 큰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조선소에서의 일은 매우 힘들고 고돼 매일 몸은 피곤했고 육체적인 한계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저는 매일 아침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나는 여기서 돈을 벌고 스리랑카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어요. 제 목표는 한국에서 번 돈으로 스리랑카에 돌아가 사업을 시작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기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하며 돈을 모았죠.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아끼고 오직 미래에 대한 목표만을 바라보며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 덕분에 저는 몸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몸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음식에도 적응해야 했어요. 스리랑카는 발효 음식을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처음 한국에서 김치를 먹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매운 김치의 맛은 제게 너무나도 낯설었고 한 입 먹자마자 저는 바로 뱉고 말았어요. 이걸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치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제가 직접 김치를 담가 먹을 정도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저는 성실하게 일했고 그 결과 주변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선소에서 반장 역할을 맡으며 팀을 이끌며 더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되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안정되어 가면서 저는 여유가 생길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스리랑카에 돌아가면 제 사업에 적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며 제 인생을 준비하니 어느덧 한국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10년 동안 저는 제 목표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죠. 10년 동안 한국에서 열심히 일한 끝에 저는 마침내 스리랑카로 돌아갔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쌓아온 경험과 모아온 돈은 제가 스리랑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성취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었죠.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은 낡고 좁은 집에서 고생하며 저희 형제들을 키우면서 아버지는 항상 언젠가는 우리도 넓고 튼튼한 집에서 편하게 살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며 부모님께 새 집을 선물해 드리겠다는 결심을 했죠. 한국에서 힘들게 일하며 쌓은 목표 중 하나였기에 스리랑카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집을 짓는 일에 착수했어요. 새로 지을 집은 스리랑카의 전통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집으로 넓은 마당과 견고한 구조, 그리고 각 방마다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부모님과 형제들이 더 이상 좁고 불편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했어요. 한국에서 번 돈으로 이제는 집을 지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가족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가 완성되자 부모님의 반응은 그야말로 감동적이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라훌, 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죠. 형제들 역시 자신들의 방을 갖게 되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10년 동안 한국에서 고생하며 쌓아온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정말 내가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해냈구나라는 자부심이 가슴 가득 차올랐죠. 그리고 소문은 금방 퍼졌어요. 저희가 새 집을 지었다는 소식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자 이웃들과 친척들이 집을 구경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저희 집을 둘러보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고 저를 향해 부러움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라훌,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할 줄이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이웃들의 말에 저는 그저 웃으며 모두 한국 덕분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집을 짓고 나니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한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이죠. 하지만 스리랑카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경제적 감각과 사업적 통찰력을 활용하고 싶었지만 스리랑카의 상황은 한국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도록 저는 새로운 목표를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고 마침 그때 우연히 콜롬보에 나가 있던 날 한 친구로부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콜롬보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상업의 중심지로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곳으로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콜롬보의 고급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고급 아파트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바로 결심하게 되었죠. 그래, 이 돈으로 콜롬보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자. 한국에서 배운 경제적 감각을 활용해 이 기회를 잡아보는 거야.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 번 돈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콜롬보 중심부에 위치한 최신식 고급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아파트는 위치도 좋고 외국인 임대 수요가 많아서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곧바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아파트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마침내 완벽한 조건을 가진 아파트를 찾았는데, 이 아파트는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웠어요. 현대적인 디자인과 스리랑카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아낸 멋진 건물이었고, 위치 역시 콜롬보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이 아파트를 계약했고, 제 첫 번째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저는 이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하기로 했고, 첫 번째 세입자는 유럽에서 온 한 가족으로 그들과의 임대 계약이 성사되자 저는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저는 한국에서 번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자 저의 경제적 상황은 점점 더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고급 아파트 한 채만을 구입했지만 이 투자는 단순히 시작에 불과했고,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경제적 통찰력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회를 찾아 나가기 시작하자 스리랑카에서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만으로는 저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죠. 또 다른 분야에서도 도전해보고 싶어 다음 목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목표는 바로 한국에서 그리워하던 음식, 즉 한식당을 여는 거죠. 스리랑카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리워하던 한식이 떠오르더라고요. 한국에서 보낸 10년 동안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고, 스리랑카로 돌아온 후에는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종종 그리워지곤 했어요. 그래서 콜롬보에 있는 몇몇 한식당을 찾아가 보았지만 그곳에서 먹은 음식들은 한국에서 먹었던 맛과는 거리가 멀었고 가격도 꽤 비쌌죠. 차라리 내가 직접 한식당을 열어 한국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자 저는 곧바로 가게를 알아보고 한국에서 배운 음식들을 기반으로 한식당을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 목표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맛과 문화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직접 김치를 담그고 제육볶음, 삼겹살, 라면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메뉴로 내세운 한식당을 열었어요. 처음 가게를 운영할 때는 결코 쉽지 않았죠. 지금과 다르게 사람들은 한식을 잘 알지 못했고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성실함과 끈기를 바탕으로 가게를 꾸준히 운영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한식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입소문을 통해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제 한식당은 점점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정신없이 가게를 운영하며 돈을 벌기 시작하니 저는 드디어 그 가게 건물 전체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고 1층은 여전히 한식당으로 운영하고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임대해 추가 수익을 얻었죠. 이렇게 해서 저는 스리랑카에서 경제적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기서도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스리랑카는 홍차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저는 스리랑카의 주력 산업인 홍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아랄리아 지역에 있는 홍차 농장을 사들였고 사람들을 고용해 전통 방식으로 차잎을 수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른 농가들은 모두 기계를 사용해 차잎을 수확했기 때문에 저를 비웃었지만 저는 전통 방식이 더 고품질의 홍차를 생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의 확신은 옳았습니다. 우리 농장의 홍차는 영국, 아랍,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특히 부유층 사이에서 우리 홍차는 고급 홍차로 자리 잡았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았죠. 한국에서 배운 성실함과 끈기, 그리고 사람들과의 협력 덕분에 저는 홍차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어요. 스리랑카 전통과 한국에서 배운 사업 방식을 결합해 만들어낸 성공이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고 한국에서 얻은 성공을 혼자서만 누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스리랑카 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한국에 가려는 수험생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성공담을 들려주면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제안을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한국에서 얻은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강당에 모인 수험생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저는 한국에 처음 도전하던 제 자신이 떠올라 저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한국에서 기회를 잡고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했어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강조했죠. 수험생들은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큰 박수로 저를 격려해 주자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돈벌이의 기회를 준 나라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와 도전을 제공해 준 나라더군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기회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감동 채널이었습니다.